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통계 조작 의혹, 이 부분을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자마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사자들과의 공방이 벌어지는 거고 있는 거죠. 이게 조사한 기간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를 했고요. 아마 3월 이후에는 이제 감사원 내부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요지는 이런 겁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 조작, 그 다음에 통계 정보 왜곡, 뭐 이런 것들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22명에 대해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뭐 이런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는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정도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통계뿐만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뭐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였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득, 분배, 고용 통계 뭐 이런 것도 다 조작했다. 조작 내지는 자기네들끼리는 마사지라고 얘기합니다. 통계 마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1.32% 오른 거를 야, 좀 줄여라. 이래서 뭐 0.89% 이렇게 줄인 거죠. 1%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합세 0.00% 뭐 이런 거를 마이너스 0.0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하락했네? 이런 느낌을 주죠. 크게 그 숫자를 바꾸지 않고서도 인상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내지는 오히려 떨어졌네. 이렇게 국민을 속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감사원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사람들,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부 다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그 다음에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뭐 김학규, 손태락 전 한국부동산 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 지금 이게 감사원의 판단이고. 범죄 혐의는 명확한 것 같은데 좀 약간 의심스러운 7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 참고 자료를 이제 검찰로 보낸다. 뭐 이런 건데,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종원 전 경제수석,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외했습니다. 왜? 이런 모든 거의 사실은 탑에 문재인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건 이제 추정이라고 아마 생각하는 모양이죠.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작해라 뭐 이렇게 한 증거가 없다, 아마 이런 걸로 보입니다. 뭐 일종의 형식 논리죠. 그러나 실제 수사를 할 때는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건 이제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했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포럼이 있죠. 사의제라는 데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감정원,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인데,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 또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뭐 이런. 그 다음에 청와대 관계자가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양천 동작구 전세가 너무 오른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 살펴보라고 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증거로 지금 감사원이 이걸 발표하는가?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원이 수사 의뢰할 때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좀 근거가 미약하면 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민주당이 얘기하듯이 이거 조작 감사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적극적으로 통계를 홍보하세요. 이게 뭐 잘못된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전화로 했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얘기한 사람은 홍보하라는 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이 얘기하는 톤 이런 것들로 보면 질책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거는 조작짓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것 같고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반박하라고 했지 누가 조작하라고 했냐. 뭐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실제 수사를 해서 법정에 가면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들은 얘기냐 아니면 확실한 물증이 있냐. 뭐 들은 얘기 사람들의 증언도 충분히 증거 자료가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감사원 발표에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그 다음에 관련자들 증언, 그 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대화 전후의 정황, 그 다음에 연결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했다. 그 다음에 통계가 바뀐 전후의 자료. 왜냐면 세상에 통계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만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계속 국토부나 이 부동산원 이런 데 통계하고 비슷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갑자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도 아마 감사원이 수사 의뢰할 때 이미 이거는 2017년부터 이런저런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규명하는 언론 매체나 뭐 이런 데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게 이제 취재의 한계가 있고, 감사원도 물론 감사의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최대한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연결고리가 뭐 불분명하고 제대로 안 됐던 거 이런 것들을 아마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등등 해서 감사원이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려 2만 쪽 정도의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은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관련자들 증언, 이건 이제 사람들의 증언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또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의제나 또는 민주당에서는 아니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언제 조작 지시한 적이 있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검찰로 넘어갔을 때 제가 보기에 짐작컨대, 이건 짐작입니다. 짐작컨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서 조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건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지금 항변할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언제 조작하러.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말로는 자꾸 1.32% 올랐다 하는 거를 왜 이렇게 올랐느냐, 왜 이렇게 오르다니요, 정책을 잘못 폈으니까 올랐죠. 근데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0.88%, 89% 이렇게 좀 낮춰서 가져갔더니 좋아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무언의 압박을 한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뭐 이 수사 자료에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요거는 카카오톡 문자고요, 요거는 뭐 텔레그램이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전화고, 뭐 이런 걸 아마 구분해서 이제 수사 의뢰를 했을 텐데, 그걸 명확하게 보면 더 어디까지 조작 지시를 했는가. 그러니까
조작을 직접 지시는 안 했을 수 있고, 오늘 이제 몇몇 보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청와대에서 수시로 회의를 했다는 거죠. 뭐 주간 단위 회의를 하기도 하고, 통계를 미리 가져와라. 이건 통계법 위반입니다. 그건 명확하게 위반입니다. 통계를 중간에 가져와서 보는 거, 이거는 명확하게 통계법 위반입니다. 그건 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의원 할 때 만든 법이라고 하더군요. 2013년인가 뭐 그때 그렇게 못 보도록 중간에. 왜냐면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 통계 마사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하도록. 그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2013년에 발의해서 그게 뭐 2015년인가 6년인가 뭐 이때 법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에 지금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업자 득으로 지금 걸리게 된 겁니다. 그건 명확한 통계법 위반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청와대에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서울의 전체 그 지도를 놓고 구별로 빨간 데가 이제 오른 데죠. 그걸 놓고 막 질책을 합니다. 왜 올랐냐고. 그걸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 왜 올랐는 뭐 그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올랐겠죠. 그러면서 자꾸 압박을 해서 본인들 스스로, 예를 들어서 통계청 직원들 스스로 이 통계를 조작하도록 했다면 그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랬다면 이거를 통계 조작 지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완전히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게 통계법 위반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강신욱 통계청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통계 수치를 제대로 발표를 하니까 그걸 이 통계를 내는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걸 바꿔서 조작했던 사람 아닙니까? 본인은 조작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그건 조작이거든요. 아니 지금까지의 통계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냈는데 그거를 이 기준을 바꿔서 냈더니 통계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게 조작이죠. 지금까지의 기준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먼저 통계청장은 지금까지 기준대로 했더니 소득주도 성장 실패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기준을 완전히 바꿔서 소득주도 성장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했다. 이런 게 바로 분식회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그 다음에 관련자 증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증언이고 어떤 게 문자 메시지고 뭐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뉘앙스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수사 단계에 넘어가면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항변할 뭐 약간의 근거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거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뭐 이런 SNS에 증거로 남아있는, 물증으로 남아있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관련자들 증언 이걸 가지고 이제 논박이 벌어질 텐데 글쎄요. 하여튼 뭐 증거들이 뭐 2만 쪽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 보면 어디까지가 감사원이 지금 밝혀냈고 또 어디까지가 조금 미진한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